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논문은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드 플래시입니다. 이 논문은 후에 나오는 오픈 채널 SSD 혹은 GNS의 원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낸드와 FTL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낸드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비해 성능, 특히 랜덤 라이트 리드가 빠르고 어떤 면에서는 전자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작하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더 안정성이라든지 운영 비용 같은 게 적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요새 들어서 더 선호되는 스토리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FTL 같은 경우에는 블록 레이어가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가능한 어드레스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낸드는 그 하드웨어 제약상 때문에 로그 형태로 적어줘야 되는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주소 체계를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레이어가 필요하고, 이게 바로 FT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TL은 어떤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하드웨어를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리매핑, 가비지 컬렉션, 그리고 낸드의 하드웨어 패러렐라이즈 된 정보들을 잘 알고 라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IO 스케줄링과 관련된 메커니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캐패시티를 크게 사용자에게 오랫동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낸드 수명을 잘 관리해야 하는 웨어 레벨링 메커니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커니즘들 때문에 많은 CPU와 D램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로그 형태로 쓰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호스트에서 I/O 하나를 하더라도 낸드 쪽에는 I/O를 4번씩 이렇게 인터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널 라이트 때문에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은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블록 레이어를 라이트 할 때도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아니라 로그 형태로 적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어플리케이션은 블록 레이어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키밸류 스토어를 지칭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F2F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몽고DB, 키밸류 스토어의 레벨DB, 락스DB 같은 경우에 다 로그 형태로 라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드디스크나 SSD든 모든 디스크들이 시퀀셜 라이트로 썼을 때 퍼포먼스가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를 했을 때 버전이 쉽고 크래시의 컨시스턴시를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레벨과 디바이스의 두 군데에서 로그 형태로 라이트를 했을 때 분명히 단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파일이나 오브젝트에서 LBA로 매핑하는 매핑 테이블이 필요할 거고요. 그 LBA를 다시 피지컬 어드레스로 매핑하는 테이블이 또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핑 사이즈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로그 형태로 적었기 때문에 세그먼트 클리닝이 필요하고, 이 동작도 라이트를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이 증폭과 디바이스의 가비지 컬렉션에 의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도 같이 증폭이 되어서 I/O 하나를 내렸을 때 좀 더 많은 라이트를 사용해야 되고, 이 더블 로깅 문제는 이렇게 퍼포먼스 데그레이데이션을 심화시킨다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디자인은 호스트와 디바이스의 책임을 서로 나눠 갖자는 건데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시퀀셜리 써주는 것이 강제시키는 것이 이제 이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이 디자인의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SSD에 낸드 블락을 적듯이 어떤 블락이 세그먼트가 있다면 각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적고, 그 순차적으로 적은 다음에 트림을 하기 전에는
다시 같은 페이지에 라이트를 할 수 없도록 강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또 다른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호스트가 바뀐 강제화된 블록 레이어로 라이트를 시퀀셜하게 줬을 때 에러가 안 나게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 웨어 레벨링이라든지 에러 핸들링이라든지, 그리고 낸드의 패러렐한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IO 스케줄링도 하드웨어에 잘 맞춰서 디바이스가 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분들이 이제 구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F2FS를 고쳐서 ALFS라는 것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F2FS는 체크포인트나 iNode 맵, 아마도 노드 어드레스 테이블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스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을 로그 형태로 바꿨고, 그 로그 형태로 바꾸는데 1300 라인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1300 라인은 전체 F2FS의 전체 구현에 비해서 매우 작은 크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AFTL이라는 것을 구현했는데요. 세그먼트 어드레스 매핑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그먼트는 슈퍼블락을 뜻하고, 슈퍼블락은 통용되는 단어가 이제 슈퍼블락에서 페이지를 시퀀셜하게 썼을 때 하드웨어의 채널이나 다이 같은 이런 패러렐을 잘 유틸라이즈 해서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유닛을 슈퍼블락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세그먼트 단위로 관리를 했다라고 나오면 슈퍼블락 단위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세그먼트 투 피지컬 세그먼트 구조체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컨벤셔널 FTL에도 들어가는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드블락이나 웨어 레벨링이 필요할 때 일일이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를 다 수정하는 것은 이제 오버헤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세그먼트 레벨의 엔트리만 리매핑을 해서 이러한 에러 프리한 스토리지 액세스를 호스트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자는 ALFS, AFTL을 각각 어플리케이션 레벨과 디바이스에 구현을 했고, 특히 이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에 꼭 이 파일 시스템이 올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로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올 수 있고, 거기에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예시로 든 이 F2FS의 예제처럼 소규모만 고치면 이제 AFTL에 맞는 그런 블록 인터페이스대로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전에 있었던 리서치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전에도 호스트에서 바로 FTL 없이 낸드에 접근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겠다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이 논문과 다른 점은, 그 논문은 디바이스에 접근할 때 호스트에서 디바이스의 낸드 에러라든지 웨어 레벨링도 다 핸들링 하겠다라는 것이 이전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에러 핸들링은 디바이스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이나 채널 같은 걸 호스트에 보여줍니다. 그 각각 채널은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담당을 해서 IO를 내릴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러한 케이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만 유용하고, 사실 제너럴하게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논문에 제시하는 바는 제너릭 블록 레이어에 라이트를
시퀀셜하게만 강제를 하게 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채널이나 다이 같은 건 아래에 숨겨서 세그먼트에 시퀀셜하게 적었을 때 최대 성능이 나도록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 저자의 제안이 좀 더 제너릭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LFS, F2FS가 컨벤셔널 FTL과 어떻게 라이트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디바이스가 라이트를 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은 디바이스에 체크 포인트가 하나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LFS에도 여기 체크 포인트가 이 체크 포인트와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이노드 맵 세그먼트도 여기 LFS에는 하나 찍혀 있는데 여기 디바이스의 예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마 요 앞에 어딘가에 찍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A, B, C, D라는 데이터 블록을 썼을 때 아이노드도 여기 적히겠지만 그것은 여기 설명에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노드를 가리키는 아이노드 맵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노드 맵이 업데이트되고 체크 포인트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러면 디바이스에는 여기가 어느 세그먼트에 들어갔는지 상관없이 차례로 A, B, C, D, 아이노드 맵, 제로, 체크 포인트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 1에 또 E, B, F, G가 적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또 그 전통적인 F2FS는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아이노드 맵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도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디바이스에는 이렇게 차례로 적히게 되고요. 여기는 같은 주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인밸리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B라는 표현은 이제 같은 파일 오프셋을 뜻합니다. 같은 파일 오프셋에 적혔기 때문에 로그 파일 시스템에 B는 인밸리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GC를 트리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프리 블락이 디바이스에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리스트 유틸라이즈드 된 블락들을 보니까 절반만 유틸라이즈 된 요 블락, 그 다음에 D가 포함된 블락, 이 블락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각자 카피를 해서 이렇게 모아주고 이제 여기는 인밸리데이트가 돼서 이레이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FS에서 역시 디바이스의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세그먼트 제로의 ACD를 데이터 프리 세그먼트를 얻기 위해서 역시 세그먼트 클리닝을 합니다. 그러면 ACD가 카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ACD가 인밸리데이트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LFS는 트림 커맨드를 내려서 각자 이렇게 인밸리데이트를 시키죠. 여기서 한번 좀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 A, D는 몇 슬라이드 앞전에서 디바이스에 의해 카피가 된 블락들이죠. 그래서 카피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인밸리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분들이 구현한 ALFS는 어떻게 동작을 했을까요? 그래서 처음 컨디션은 아까 F2FS의 예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ABCD라는 것을 특정 파일에 라이트를 하게 되면 아이노드 맵 업데이트 되고 체크 포인트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제 ALFS는 라이트 온리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 블락이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적힙니다. 아이노드 맵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디바이스 쪽에 AFTL은 이 각각 세그먼트의 라이트 포인터를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ABCD, 아이노드 맵,
체크포인트들이 각자 적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EBFG를 적었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iDontMap 체크포인트가 각자 업데이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자의 세그먼트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제 디바이스의 GC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LFS에서만 GC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세그먼트 클리닝이죠. 그래서 여기 중에 minimized, utilized 된 데이터 세그먼트 제로를 골라서 ACD라는 valid 블락을 데이터 세그먼트 2에 복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디바이스에도 똑같이 이 세그먼트에 ACD가 write가 되겠죠. 그런 다음 ACD는 invalidate 돼서 트림 커맨드가 이쪽 세그먼트에 피지컬 세그먼트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동작을 살펴봤을 때 이제 F2FS와 컨벤셔널 FTL은 호스트와 디바이스에서 각자 클리닝이 일어나면서 3번의 카피가 있었고 총 6번의 카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MF, ALFS와 AFTL이 합쳐진 이 메커니즘은 호스트에서만 그 세그먼트 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3번의 카피가 발생을 했고 같은 양의 라이트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AMF가 F2FS 컨벤셔널 FTL에 비해 적은 라이트를 인터널 라이트를 했다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 또 AMF에서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메타데이터는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로지컬 세그먼트를 체크 포인트를 할 때는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라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지컬 레벨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실제 AFTL이 웨어 레벨링을 피지컬 블락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피지컬 블락은 여러 피지컬 블락을 돌아다니면서 이 체크 포인트들이 각각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웨어 레벨링 문제는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AMF는 아이노드 맵을 실제 크기보다 4배 이상, 4배 크기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TB SSD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2기가 아이노드 맵을 쓰게 되는데 6기가를 리저브를 해서 총 8기가의 피지컬 세그먼트를 썼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렇게 리저브 영역이 커야 인밸리드 된 아이노드 맵이 많아져서 가비지 컬렉션을 아이노드 맵 내에서 수행을 했을 때 그 가비지 컬렉션 이피션시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실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분들은 리눅스 3.13의 ALFS와 AFTL을 모두 구현을 했고요. 이분들이 사용한 이제 낸드 플래시는 FPGA 안에 있는 낸드 플래시를 사용했고 여기 안에 펌웨어를 구현할 수가 없어서 이제 호스트 레벨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AFTL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시스템은 이제 제온 24 코어에 24기가 D램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큰 D램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파일 시스템을 위해서 1.5기가 정도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페이지 캐시의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서 보이고자 하는 실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1.5기가의 D램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MF는 두 개의 다른 파일 시스템과 비교가 되었는데요. ext4와 F2FS를 페이지 매핑 FTL을 사용한
이 파일 시스템과 AMF의 파일 시스템 그리고 AFTL과 비교를 서로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FIO의 성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FIO는 이제 다른 시퀀셜 리드, 라이트, 랜덤 리드는 ext4, F2FS, AMF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하더라도 AMF는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ext4나 F2FS는 D램 사용량이 페이지 매핑 테이블을 썼기 때문에 AMF에 비해 훨씬 더 높다고 하기 때문에 성능이 같더라도 비교 우위에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2FS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호스트에서도 클리닝을 하고 디바이스에서도 가비지 컬렉션을 하기 때문에 증폭되는 인터널 라이트 때문에 F2FS의 성능이 매우 낮았고요. AMF는 그에 반해 성능이 디바이스의 가비지 컬렉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 결과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로는 OLTP, TPCC를 사용했고요. 이 두 가지는 파일 시스템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MF는 ext4에 비해서 성능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논문에는 클리닝 파일럿이가 F2FS를 기반으로 한 AMF가 ext4에 비해서 좋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ext4는 페이지 매핑 테이블을 쓰니까 내부적으로 디바이스에서 GC를 하잖아요. 그 GC와 ext4의 클리닝 모두 합쳐져서 아마 인터널 라이트가 AMF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F2F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스트와 디바이스의 가비지 컬렉션 중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레이저 카운터 설명인데요. 이제 이렇게 시퀀셜 라이트, FIO라든지 포스트 마크, 로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퀀셜 라이트이거나 랜덤 라이트라도 전체 디바이스 유틸리제이션을 40%만 채운 실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즈 카운트가 모든 파일 시스템에 대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세 가지 워크로드들도 HDFS를 사용을 했고 이거는 이미 HDFS에서 F2FS나 로컬 파일 시스템에 내릴 때 다시 시퀀셜 라이트로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시스템 간의 레이저 카운트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결과들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성능 그래프의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라이트가 F2FS는 랜덤 라이트가 많은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항상 많았고 그 다음에 ext4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간 정도고 AMF는 항상 가장 이레이저 카운트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유시지에 대해서도 저자가 얘기를 했고 크게 D램과 CPU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SSD 캐패시티가 512기가나 1테라일 때 페이지 매핑 그 FTL은 이 SSD 캐패시티의 1000분의 1 정도의 D램 사용량을 가지죠. 근데 AMF는 사실 블록 레벨 FTL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성능은 페이지 레벨 FTL만큼 혹은 그 이상 나왔으니까 AMF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U 유틸리제이션 같은 경우에 ext4와 F2FS, AMF가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자면 AMF는 새로운 블럭 I/O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고, 그것은 이제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시퀀셜로 어펜드 온리로 적게 강제를 하고, 디바이스는 오직 에러 프리 스토리지 액세스를 하거나 이제 하드웨어 패러렐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낸드나 하드웨어에 연관된 것만 구현의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를 이 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D램 사용량 그리고 랜덤 라이트의 좋은 성능까지 보여주면서 명료한 결과를 잘 낸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